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권역별 연설회를 광주에서 개최했습니다. 3명의 후보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역 공약을 내세워서 당의 뿌리인 호남의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참패는 국민의 경고라며 당이 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 모두 자신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4개 정당을 상대로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패스트트랙도 성사시켰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킬 공약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을 AI, 에너지, 문화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워 우리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정당 책임정치 구현으로, 송영길 후보는 유능한 정당으로, 우원식 후보는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겠다며 당의 뿌리인 호남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권역별 연설회와 토론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광주시 의회의 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 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2곳을 대상으로 모두 3,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또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의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나주시가 나주를 대표하는 금성산을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산에 위치한 공군부대 주변으로 매설된 지뢰 제거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이 정확한 자료 공개와 함께 국제 기준의 지뢰 제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나주를 보듬고 있는 해발 400여 미터 금성산. 정상에는 공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지뢰지대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경계지역에 깔렸던 M14, 일명 발목지뢰만 1,700여 개. 2003년부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60여 발 지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 중턱 등산로 곳곳에도 경고 표지판 등이 설치됐지만 낡거나 쓰러져 있고 지뢰 유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발목 지뢰 무게가 100g에 불과하고 군부대 주변 경사가 심해 폭우가 쏟아질 경우 수십 년 된 지뢰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뢰가 유실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이 가파른 경사에 지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에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상황. 한 전문가는 국방부가 16년이 지나도록 지뢰 제거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캄보디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검증된 국제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바스의 규정에 따라서 지뢰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혀 국방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도 지뢰 제거 계획과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뢰지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천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 담양위원회 관련 2명과 쌍둥이 어린이집 원생 2명, 휴가 중 서울 지인을 접촉한 군인 1명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담양위원회 당직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담양위원회 당직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양위원회는 또 주요 당직자들의 미숙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죄했습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될 예정인데 요트 정박시설이 계획됐던 부지에 숙박시설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여수 경도. 214만 제곱미터 축구장 300개 크기의 부지에 워터파크와 호텔 등을 짓는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단지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마리나 시설 조성 예정지에 29층 높이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짓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완벽하게 1조 5천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계획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변경 없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변경한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거지 않느냐.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선분양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기 우려마저 제기된 상황. 여수시 역시 사업자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이제 경제자유기획청에다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가 나고 그랬거든요. 여수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안 변경 승인 취소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마리나 시설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도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조치금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건축 심의를 고비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도관광단지 사업이 최초 사업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지역 중심의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시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가 북구 양산 택지소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관리동에 개소했습니다. 양산 사랑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리적으로 아이들의 집과 가까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운영 시간도 학교 돌봄교실보다 2시간 더 연장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대학교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3년 동안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 2천만 원을 조선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조선대 청소노조는 작은 성이지만 큰 마음으로 모인 장학금이라며 학생과 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질의 김 종묘 보급과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신안군과 김 종묘 생산업체가 김 종자 스마트 배양시설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양식 초기 김 객병 피해 예방 등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흥군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을 펼치는 사단법인 행복한가와 함께 위기가정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흥군에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발굴되면 행복한가에서는 위기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와 주거 그리고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최근 같은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생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이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7번째 프로배구팀의 창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신생구단이 만들어지는 건 10년 만으로 페퍼저축은행은 광주광역시와 경기 성남시 가운데 한 곳을 연고지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연고지를 광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페퍼 측은 광주를 연고지로 하되
광주와 경기 등 두 곳을 홈 경기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소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초대위원장에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오재일 전 전남대 교수 등 6명을 추천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의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1개 출연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이 참여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도는 또 이번에 발굴된 협력 사업을 내년 대선 공약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제351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순천 출신의 한춘옥 의원과 고흥 출신의 박선준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도 진행됩니다. 전남의 섬과 외딴 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됩니다. 전라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KT는 인터넷 소외 지역과 섬 지역 등 도내 141개 마을에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인 이번 사업에는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10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닌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돼 도시와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사회적 경제기업 123곳을 지원한 결과 온라인 매출이 평균 35%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봄을 지나 여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고 다소 흐리겠는데요. 기온만큼은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낮 동안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한낮 기온 광주와 구례 27도, 담양 28도로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오늘은 낮 동안 반팔 차림을 해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과 구례, 광양, 여수 이렇게 4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건조특보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지만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진 않습니다. 담양과 광주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광양 25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목포가 1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23도, 광진과 장흥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소 흐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오전에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